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패널들과 함께 지역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사토크 톡 까놓고 톡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출연해주신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재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 김성칠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톡 까놓고 톡의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주 시민들이 흔히 시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 중앙시장과 중앙로타리, 차 없는 거리 등을 포함한 번화가를 일컫는 말인데요. 한때 주말 평일 상관없이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곳. 그런데 현재 이 시내를 찾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상당수 가게들은 공실로 임대 딱지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시내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도심이라고 부르는 옛 중심가 대다수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장님, 방금 이야기한 옛날 시내의 모습,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가게도 사람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라서 예. 저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1990년대 12년을 초중고를 모두 구도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모든 중심이 진주 시내를 통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명으로 진양으로 532번 길 일대 구 진주극장 뒤편이 일명 차 없는 거리라고 불리는 진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예. 그 거리를 중심으로 상점들이 절비했고, 뭐 옷이나 신발이나 일상용품을 사려면 무조건 시내로 나와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PC방이나 노래방, 카페 등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 공간뿐만 아니라 뭐 맛집들도 그쪽에 다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시내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은 진주극장 앞에서 보자. 예. 이렇게 하면은 다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기가 늦어도 가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진주극장 앞에서 보자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핫한 동네가 시내였습니다. 근데 그 시절들의 기억이 한 20년에서 30년 전 네. 그때의 시간들입니다. 30년 전에 그만큼 사람이 북적북적 거렸다. 엄청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주 시민들이 다 시내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의 시내는 저희가 단적인 예로 들었던 구도심이고요. 이 중앙동 일대를 포함해 우리가 흔히 구도심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구도심은 네. 도시가 형성되면서 최초로 그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곳을 구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주의 경우에는 성북 그리고 중앙, 상봉동 일대를 구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도심이 생겨나기 이전에 올해 형성된 지역으로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 도시계획사 내용에 따라 칠암동 일대까지도 구도심이라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구도심의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국장님, 오랜만에 시내를 찾았다가 곳곳에 빈 점포를 보고 놀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한 집 건너 빈 점포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빈 점포 얼마나 심각한가요? 뭐 질문을 하실 때 뭐 오랜만에 시내를 찾았다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요즘 사람들이 시내를 오지 않는다는 뭐 네. 반증 아니겠습니까? 사실 점포들의 공실률을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무의미한 실정입니다. 일단 유동 인구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뭐 낮에도 물론이고 저녁에도 한 7시 정도가 되면은 인적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예전에 시내 골목 상권들이 담당했던 지하의 소비가 지금은 외곽의 아울렛이나 네.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등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시내의 상권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시설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부 신도시로 다 이전을 하였습니다. 예. 현재 구도심에서는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는 중앙시장이나 아니면은 금융기관, 1차 병 의원들이 그나마 상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또 시민들의 대다수는 사실 장년층과 노년층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학적으로 상권이라는 말에 미래 가치를 포함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구도심의 미래가 어둡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러한 빈 점포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걸까요? 임대료를 낮춰서 새 임대인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일단 구도심의 공실이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임대인들도 버텼습니다. 네. 상가 임대료를 인하를 하지 않고. 그런데 원체 이제 장기적으로 이 공실이 지속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이제 풀이 꺾인 거죠. 15년 전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약 50% 이상 인하된 금액으로 예. 상가가 임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는 올랐는데 임대료는 그렇죠. 낮아졌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퍼센테이지는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 수요가 워낙 없습니다. 예. 워낙 없기 때문에 공실은 지속되고 임차인이 나타나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제점이 구도심의 용도 변경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시내 상권들의 건물들은 거의가 40년 이상이 된 노후 건물들입니다. 그 당시 건축법상 건폐율을 느슨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상의 건폐율을 다 초과한 상태입니다. 예. 또한 소방법도 그때보다 훨씬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건폐율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 자체가 행정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지금 대다수 1층 상가들이 판매점들이 근린 생활시설, 먹거리나 테이크아웃과 같은 근린 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원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가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들어와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사실이죠. 네. 그렇게 수입이 발생을 해야 상가 주인들도 임대인들도 건물을 관리를 하고 또 좀 더 산뜻한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근데 수입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고 네. 노후화는 계속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노후화로 인해서 시민들과 임차인들의 발길은 더 끊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네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 팀장님께도 한번 저희가 질문 드릴 텐데요. 자, 그렇다면 상당수 구도심들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좀 보실까요? 이 도시 확장에 따른 이 신도심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인구와 그리고 일자리가 새로운 도심지로 빠져나가는 그런 네. 원인이 분석되고 있고요.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도심이 이게 자리 잡았던 주요 관공서들이 이제 새로운 도심지로 이전을 하면서 구도심의 기능들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 이제 공동화 현상이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심이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혁신도시라는 또 대규모 개발이 이게 또 추가가 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또 되는 계기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상권 트렌드도 이 공동화 현상에 좀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2019년도에 저희가 잘 아는 그 굉장히 힘들게 사태를 겪어왔던 예. 코로나 사태가 접어들면서 이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공동화 현상이 극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장님, 그럼 이 구도심에서 나온 가게와 주민들이 혁신도시나 역세권 지역 등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그럼 그 현상이 실제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도심으로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중심이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의 인구가 2013년부터 10년 사이에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기간 혁신도시
충북운동이죠. 그쪽의 인구는 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또 그다음 신진주 역세권으로 대표되는 가화동의 인구 역시 1만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기간 사이에 진주시의 인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말은 구도심의 인구들이 신도시로 이동을 했다는 네. 그런 결과죠. 이게 우리가 뭐 말하는 빨대 효과, 풍선 효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주택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 대다수가 사실 신도심에 있는 주택 문의입니다. 또한 소비력이 가장 강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20대에서 40대 젊은 세대 대다수는 1순위가 혁신도시나 역세권 같은 네. 그쪽 신도시로 주거를 택하고 있습니다. 소비력이 가장 강한 세대가 이동을 하고 그 이동한 그 지역이 상권이 형성이 되면 예. 당연히 상권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부동산에 국내의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상가 입증을 위해 문의를 하면은 그분들은 거의 다 100% 신도시 쪽에 상가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없는 구도심을 타겟으로 한 회사는 지금까지 단 한 개 회사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본다면은 진주시의 상권은 이미 이제 이동을 했다, 이전을 했다, 바뀌었다, 상권의 지도가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요 상권도 옮겨가고 또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기존 구도심 건물주 그리고 주민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구도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젊음을 잃어가는 노령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례로 제가 구도심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조사를 하니까 네. 30년 전에 비해 학생 수가 무려 70%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신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하나같이 다 콩나물 교실, 가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의 그런 예, 상황인 그러네요. 거죠. 네. 그 말은 이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젊은 세대들은 전부 신도심으로 이전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구도심에는 안타깝지만 예전부터 터전을 잡고 있던 어른들이나 네. 문주민들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젊음과 인적이 끊긴 이곳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들의 거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돈 자체가 돌질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의 시름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바로 이런 구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공공에서 추진하는 이 도시재생 사업은 이 가이드라인상 구도심 상권의 상인분들에게 조금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지원 사항이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네.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매우 제한이 많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들을 좀 많이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이 구도심 내에 있는 공공부지들을 예. 거점 앵커 시설을 조성해서 이 진주 시민분들이 구도심으로 나와야 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 드린 것이 저희 핵심 의제로 지금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성세대들의 유입은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는 편인데요. 예. 다만 이 청년층의 유입이 이 해가 거듭될수록 큰 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사업에서 바라본 가장 큰 문제점이자 핵심 해결 과제로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나마 좀 2010년대 잠깐 이 구도심의 호황을 좀 누렸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시절에는 이 청년들이 구도심에 나와서 놀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저무해지다 보니까 굳이 집 근처 또는 대학 근처에 있는 상점가를 이용해도 굳이 구도심까지 나올 이유가 이제 없어진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비력을 가진 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좀 구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거점 기능과 좀 참여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지구에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미래의 직업과 진로를 좀 탐색할 수 있는 청년 허브하우스를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지구에는 농계시장 주차장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네.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점 시설 외에도 더 많은 이제 저희 거점 시설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구도심 내에 있는 그 앵커 시설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진주 시민들이 구도심에 그리고 청년들이 구도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체류 시간을 조금 증대시킴으로써 저희가 상권에 나온 김에 이제 커피 한 잔 네. 또는 식사, 쇼핑 등등 얘는 여러 소비 활동을 좀 일으키게끔 유도하는 것이 저희 도시재생 사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권 지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다, 오게끔 만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시를 진주로 들고 있지만 사실 구도심의 공동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으로 인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 이 세태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그 마중물 개념의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동화 현상을 해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저희가 진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것일지를 검토하다가 국외 사례, 즉 예. 해외 사례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는 바로 그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카프리전 프로젝트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타임스퀘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 공간이 이전에는 차량 공간으로 약 90%가 차지하는 차량 중심의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에 이제 뉴욕시는 교통의 영향에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선별해서 카프리존 즉 차 없는 공간으로 바꾸는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고 또 문화 활동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부여했더니 방문객 체류 시간이 약 84% 향상이 되고 있고 네. 뉴욕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74%가 타임스퀘어 변화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간이 생긴 이후에 저희가 주요하게 바라봤던 항목이 이 뉴욕 시민의 타임스퀘어에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약 42% 증가가 되었다는 예. 점을 제가 좀 심도 있게 바라본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시민분들이 모이고 집객 효과가 일어나니까 요가, 댄스, 공연 등 야외 문화 활동도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진주에는 이 구도심 핵심 상권에 이미 그런 공공공간으로서의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 공공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시민들이 그저 통행을 위한 그런 기능으로밖에 작동되지 못한다는 점을 좀 문제로 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동적이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된다면 이제 도시재생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이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십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구도심의 공동화는 어떠한 특선의 대처가 없는 한 가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례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1년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역세권 지역과 초전동에 2,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진주 문산지구 우리가 말하는 혁신도시 시즌 2죠. 네. 그 지역과 이쪽 세대수를 합하면은 10년간 1만 5천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죠. 사실 구도심에는 지금 어떠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예.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도심에도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번씩 본가에 가거나 구도심에 방문해서 어른들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이제 우리가 없으면은
여기 젊은 사람들 누가 들어와서 사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뭐 들어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구도심이 처한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팀장님, 그럼 구도심 안에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제 곧 진주성 앞에 진주대첩 기념광장이 준공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가 구도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이러한 오픈 스페이스가 구도심에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진주성에 방문한 방문객들이 핵심 상권으로 유입되는 경로에서 그간 단절돼 왔던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이 오픈 스페이스의 기능뿐만 아니라 민선 7기 이후 민선 8기까지 현재까지 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 좀 유기적으로 연계를 통해 구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진주대첩 기념광장과 함께 중심 상권 주변부에 이 대형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서측편에는 200면 이상의 대한동 공영 주차장이, 그리고 반대편 동측으로는 이 농계시장 주차장에 예. 저희 상상 리메이크 센터가 건립이 됨으로써 기존 108면의 주차면을 2배 이상 확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진주대첩 기념광장과 함께 또 다른 시책 사업인 복합문화시설, 예. 그리고 저희 거점 공간인 청년 허브하우스까지 해서 총 300면 이상의 주차장이 또 남쪽으로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이 구도심의 접근성이 개선될 부분은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분들이 시행했던 연구에 의하면 이 직접적인 상권의 주차장이 입지되는 것보다는 이 주변부에 주차 환경이 조성되고 도보권으로 이 상권의 유입이 되는 것이 이 상권 활성화에 더욱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이 대부분 연구 결과의 핵심 사항들이었습니다. 즉, 이 차량을 통한다면 이 목적을 둔 1차 소비만 하고 바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도보권을 이용하게 된다면 1차 소비와 함께 2차, 3차 소비 활동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뒷받침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이 구도심 내에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도보권 유입이 활성화된다면 예. 이제 소비 활동이 체류 시간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뉴욕의 성공 사례와 같이 사람들이 좀 쉴 수 있고, 그리고 문화활동의 이벤트 거리들이 좀 볼거리들이 제공된다면 아무래도 재미있는 상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좀 크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진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도심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뭐 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좀 가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지금 시내라고 표현하죠. 이 구도심이 고도 제한으로 10층 이상 건물을 지금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행정상의 문제로 그게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편법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가감한 결단을 통해 뭐 양성화를 해주시고 이러한 규제들을 가감하게 행정이 풀어준다고 한다면은 시내가 조금 더 살아 숨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내에 다양한 업종들을 유치를 하고 대형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게 유치가 된다면은 시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다행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 그나마 없던 문의가 시내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어찌 보면은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시간과 예산이 이거는 많이 투입이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구도심과 인근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 정비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정돈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느낌이 구도심이 강하거든요. 신도심을 가면은 쭉쭉 뻗은 도로, 공원, 수변 공간, 놀이시설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쾌적한데 구도심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시내를
시내에 오다 보면은 우리 시내는 진주성가, 촉송루 그리고 난강까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 꾸미고 정비한다면은 전국의 관람객들이 모여드는 그런 진주의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 팀장님께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저희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이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이 방안을 좀 발굴해야 될 필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된 자리가 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측 사업과 유기적으로 좀 기능이 작동되게끔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좀 느낌을 또 한 번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주에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상권 활성화 재단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등 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 구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상권 현장에 계신 이해관계자분들과 전문성 있는 저희 중간 지원 조직들이 좀 함께 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장이 또 만들어진다면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또 함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만들어지면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적극 참여해서 함께 방안을 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도심의 공동화는 비단 우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구의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 이러한 현상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재 옛 도심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쪼록 구도심이 잊혀진 동네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톡 까놓고 톡, 저희는 또 다른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